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바에 들러 맥주를 마셨고 밤늦게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며칠 뒤 그의 시신은 강가에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익사로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몸엔 외상도 방어 흔적도 없었고 귀중품도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단순 사고일까? 문제는 이런 죽음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중서부와 동부 여러 도시에서 동일한 패턴의 죽음이 반복됩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20대 남성, 신체 건강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사라지기 전엔 대체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강, 호수, 수로 등 물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여기까지는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 주변 어딘가에 스마일리 페이스가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다. 벽, 터널, 다리 기둥, 쓰레기통, 희미하게 그려진 스프레이 낙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 낙서들이 사실은 연쇄살인의 흔적이라면? 전직 형사 케빈 게넌과 앤서니 두아르테는 수상함을 감지하고 이 사건들을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유사한 조건과 패턴,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불길한 기획의 냄새. FBI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심은 점점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계획적으로 사냥하고 끝내 물속에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웃고 있는 얼굴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상한 죽음들이 이어지던 2000년대 초 2명의 전직 형사가 이 사건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FBI 출신 케빈 게넌, 뉴욕 경찰 출신 앤서니 두아르테. 둘은 우연히 위스콘신에서 벌어진 몇 건의 익사 사건을 조사하다 섬뜩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실종된 청년들은 대부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발견된 장소 사이에 큰 거리 차이가 있었고 익사라면 당연히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돼야 하는데 일부는 실종 지점에서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시신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었고 수일 혹은 수주가 지났음에도 부패 정도가 낮았고 익사 시 나타나야 할 펜의 수분 양도 부족했습니다. 마치 익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죽은 후 나중에 물에 유기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케빈과 앤서니는 이런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건에 달함을 깨달았고 직접 전국을 돌며 유사 사건들을 모으기 시작하며 그리고 결정적인 패턴을 찾습니다. 실종자의 동선, CCTV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면,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 어딘가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스마일리 페이스. 이 낙서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도시에 위치한 사건 현장에 왜 비슷한 낙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 낙서의 위치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하수구 뚜껑, 오래된 교각 및 폐공장 담벼락,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고 케빈은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이 계획적으로 이들을 노리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쌓이면서 케빈과 두아르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건 단 한 명의 소행이 아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각각 다른 도시, 다른 시기에 발생합니다.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시간차도 크고 한 사람이 이동하며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이건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그들은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가 아니라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들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공통된 목표와 방식을 공유하는 익명의 집단.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이들은 피해자를 미리 선택하고 밤늦게 혼자가 된 순간을 노려 접근하며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몇 주 후 물 위에 조용히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피해자를 조종했을까? 약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몇몇 피해자에게선 흔히 쓰이지 않는 신경 안정제가 검출되었고 그것은 음료나 물에 섞어 투입되기 쉬운 성분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실종 전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CCTV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피해자의 휴대폰은 실종 후에도 한동안 꺼지지 않았고 위치 신호가 이동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기기를 들고 움직였다는 뜻이었고, 이쯤 되자 언론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찰과 FBI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연결고리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케빈과 두아르테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서를 모으고 피해자 가족들과 직접 접촉하며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고 미국 어딘가에서 서로 연결된 누군가들이 웃는 얼굴 뒤에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고 있다. 사건이 점점 확대되자 피해자 가족들은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고라 믿었던 부모들도 경찰의 설명과 시신 상태, 그리고 주변 정황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들의 휴대폰 위치 추적 데이터를 공개했고, 또 다른 유족은 직접 지역 내 CCTV를 입수해 경찰이 보지 못한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는 실종 직전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한 장면이 포착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언론도 그제야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하고,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설계인가?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고,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등장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발적인 사이버 수사대가 등장합니다. 전국 각지의 사건 현장을 구글 스트리트뷰로 분석하고 낙서가 찍힌 사진을 모아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건 현장을 연결한 지도에는 기이한 규칙성이 드러났고, 강 근처, 어두운 골목, 그리고 낙서가 있는 장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가,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상에 과장된 이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고, FBI 또한 조직적인 범죄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럴수록 유족과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대중은 점점 공식 수사기관보다 전직 형사들의 분석과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진실은 언제나 수면 아래에만 머물 수 없다는 믿음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 사건은 점점 더 놀라운 방향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미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됩니다. 캐나다 밴쿠버, 영국 맨체스터, 독일 함부르크, 모두 대학교 인근에서 젊은 남성이 실종된 후 강이나 운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공통점은 여전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20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실종 후 며칠 뒤 깨끗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떠오른 주변 어딘가에는 이상한 낙서들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의 한 사건에서는 낡은 배수관에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스프레이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낙서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미국에서 사건을 추적해오던 온라인 수사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같은 집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 협력으로 발전했고, 각국의 정보를 모아 글로벌 스마일리 맵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수십 개의 사건이 이 패턴에 포함되었고, 이쯤 되자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 범죄가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라 다크웹을 통해 서로 지시하고 연결된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익명으로 범죄를 중개하고 지시하며 서로 타깃과 수법을 공유하는 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다크웹 주소나 정체불명의 암호화 메시지 접속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어딘가에서 다음 대상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길 그 미소는 여전히 웃고 있을 것입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 수십 개의 도시, 그리고 수십 개의 웃는 얼굴.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 사건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결론 없이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형사들, 피해자, 가족들, 온라인 수사자들까지 모두 같은 의문을 품습니다. 왜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누군가 이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 케빈 게넌과 앤서니 두아르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BI는 이 이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단일한 연쇄 살인범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고. 혹시 오늘 밤 혼자 길을 걷고 있다면 잠시 주위를 살펴보시길. 벽 어딘가에 낯선 미소 하나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미스터리와 실화 기반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미스터리의 문을 엽니다.